10세대. 이거 약간 욕같은.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블로그에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네요. 자, 특히 이제 올해 10월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뭐 상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서둘러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상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올렸던 적이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아직 올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81번지 그리고 202번지 일대입니다. 세대수는 총 1945세대이고 이 중에서 분양하는 세대수는 745세대입니다. 자, 일반 북일에 있는 아파트들 세대수랑 비슷하죠. 자,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서부터 지상 33층까지 있고 동은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86,000평이고 분양하는 타입은 59타입, 84타입, 108타입 이렇게 3개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타입으로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평형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은 25평형, 33평형, 그리고 41평형입니다. 각 타입별 분양 세대수는 25평형이 64세대, 그리고 33평형이 671세대, 그리고 41평형이 10세대. 이거 약간 욕같은 41평이 10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약 2,400대이고 시공사는 건물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롯데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이 분양 일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별공급 9월 4일, 그리고 1순위 당해는 9월 5일, 1순위 기타 지역은 9월 6일, 2순위는 9월 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 날짜가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2년도 1월달입니다. 자, 다음은 교통 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지하철이죠. 5호선 거여역하고 마천역이 각각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현재는 마을 버스를 포함해가지고 4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버스 노선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도로교통입니다. 옆에 붙어있는 거마로를 따라가지고 위례 신도시로 바로 진입이 용이하고 뭐 북쪽으로든 아니면 남쪽으로든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판교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파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문정 법조단지나 잠실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죠. 단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강화문 같은 3대 업무지구랑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 직선 도로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여의도나 강화문 같은 경우에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이하지가 않고요. 자, 다음은 학군입니다. 도상 1km 범위 안에 초등학교 7개교, 그리고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 및 병원입니다. 일단 인근에 특별한 상권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점은 이 거여마촌 뉴타운 자체가 이 북일의 생활권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특히 이후에 이 거여마촌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다 완성이 될 경우에는 이 북일해랑 왕래가 더욱 잦을 것으로 보여요. 그로 인해 가지고 북일의 상권인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아니면은 위례 스타필드 또는 위례 중심 상권까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렇게 이제 위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특히 앞으로 위례 트램 노선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천역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동네로 인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병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3.6km 범위 내에 중앙보훈병원이, 그리고 4.5km 범위 내에 강동성심병원이 있고, 그리고 4.8km 범위 내에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10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 50%에 추첨 50%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1평형 10세대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 아파트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에 있고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원을 포함해가지고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1주택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천만 가능하기 때문에 108타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8타입은 특별 공급이 없이 전부 다 일반 분양입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안되고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 실입주 시 LTV하고 DTI는 각각 40%, 그리고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LTV하고 DTI는 0%입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LTV하고 DTI가 전부 다 0%고요. 현재 이곳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600만 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드디어 분양을 하는 건데,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분양가는 2,200에서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뜨겁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양가를 산정해가지고 2,600만 원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25평형이나 이렇게 33평형이 안 되는 이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 평당가 자체가 조금 높고, 33평형을 초과하는 넓은 평수인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오히려 낮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보통 평당가가 높다라고 하는 이 25평형이 오히려 평당가가 낮아가지고 2,200만 원 정도가 되고, 대형 평수인 이 41평형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입니다. 아마 이제 C타입인 4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층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이 가져가는 이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 층수에서 그만큼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많은 분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가 됐다 또는 저평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평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 거여마천 뉴타운 자체가 위례랑 생활권을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에다가 신축이면서 위례에는 없는 지하철이 초역세권으로 있고,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이니까 되려 위례보다 이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위례의 평당 분양가인 3천만 원대보다 확실하게 낮게 분양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고평가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위례 생활 권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곳은 거여동이고, 위례가 아닌 거여동 인근에 있는 시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리 구축 아파트이지만 보통 평당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인 이 지역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아무리 신축 대단지라 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현재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측면은 그렇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위례하고 생활권역을 같이 하면서 지하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곳이죠. 다만 이제 직주 근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져가지고 30, 40대에 젊고 가점이 높으신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